굉장히 부지런한 설계사고요. 그리고 되게 정직하게 일하는 설계사. 딱 두 가지죠. 일단 기본적으로 TA가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에이전트 분들은. 이 TA가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우리 일이 사업 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우리 일의 사업 계획의 처음의 시작이 TA거든요. TA는 날짜를 정해놓거나 또는 뭐 요일을 정해놓거나 어느 때를 정해놓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GA에서는. 원수사는 날짜를 정해놓고 해도 돼요. 근데 GA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뭐 이관 DB를 한다거나 또는 뭐 지금 우리가 DB를 사서 구매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에서건 어떤 공간에서건 간에 어디서든 TA가 습관화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케줄링이 저에게 사업 계획서거든요. 그렇죠? 이 TA와 스케줄링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오늘 3명을 만났으니까 또 뭐 내일 전화해서 2명 만나. 이게 아니고 항상 스케줄링이 항상 이게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이게 사이클이 계속 한 달 내내 그렇게 돌아가야 이번 달에 잡은 스케줄링이 2월로 연결이 되고요. 2월에서 또 잡은 스케줄링이 3월, 4월. 그래서 6개월 스케줄링을 습관화시키잖아요. 그럼 그게 1년이 가요. 그러면 1년을 하죠. 그게 3년이 가요. 뭐 TA하고 스케줄링 하는 게 저희 일의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뭐 저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근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진짜 16년 동안 그냥 꾸준히, 그러니까 평범한 거를 꾸준하게 했던 거, 그거예요. 굳이 루틴을 말씀드리자면 짧고 간결하게 약속만 잡는 거. 그래서 1분 이내로 끝내야죠, 뒤에. 에이전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경청이거든요. 저는 제가 만약에 고객과의 미팅 시간이 예를 들면 30분이다. 저는 10분도 얘기 안 해요.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제가 짜놓은 왁구에 고객을 맞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청약률도 떨어지고 이 상담에 대한 어떤 성공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컨셉을 저는 잡지를 않아요. 어떤 불특정 다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질문할 거를 생각을 하고 가요. 제가 이 고객한테 어느 정도 이제 팩트를 좀 알고 뭐 나이대 보고 직업 보면 아니까. 그래서 질문할 거를 먼저 준비를 해서 그 질문을 던져서 고객의 말을 처음에는 1차 미팅 때는 다 경청을 하고 팩트 체크하는데 중점을 두죠. 저는 원래 근간이 생명보험이 제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GA를 싫어했었어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이게 생명보험이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사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만약 우리 연금을 컨설팅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노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할 때는 감성이 들어가요. 저는 지금도 그거에는 변함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사망보험. 그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일은 숫자적으로, 계산적으로. 그건 증권회사에 있는 어떤 펀드나 이런 상품들이, 주식이나 이런 상품들.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아직도 통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감성 마케팅.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 고객의 니즈가 저하고 상충이 되는 거죠. 제 어프로치하고. 상충이 막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손해보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 와이프가 저랑 같은 일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이 손해보험 쪽으로 이렇게 좀 굉장히 생산성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 손해보험이 고객들한테 도움을 주는 담보나 특약들이 많구나. 그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좀 GA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 이왕이면 한 회사로 할 게 아니라 다른 회사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GA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네. 솔직히 20대, 30대는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분석적이에요. 20, 30대 분들은 보험료 1원 갖고, 그러니까 10원, 100원 갖고도 그걸 갖고 설계를 다시 재설계를 요청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수정하게 되고, 그 심지어는 다른 또 설계사를 만나서 비교 분석을 해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에이전트가 하지 않으면 다른 기타 타 설계사 만나서 다 깨져요, 보험이. 그러니까 그런 분석적이고 디테일함은 기본이고, 그리고 난리지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정직해야 돼요. 지금 세대들은, 이 젊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회사가 있고 이런 걸 또 찾아서 부지런한 에이전트가 이렇게 해서 찾아왔는데 내가 받은 지금 그 전에 받았던 컨설턴트는 딱 봤을 때 여기 이런 상품이 있는데 이렇게 안 해와. 그 정도로 정확하게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정직하고 세밀하고 분석적이고 디테일 이게 모든 게 다 합쳐져야 돼요. 저도 MDRT를 몰랐을 때는 사실 저는 되게 그들만의 문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MDRT를 처음 알게 된 게 이제 와이프 때문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그 협회라는 것도 알게 됐고 기존에 원서에 같이 있었던 선배님들과의 어떤 교류 그리고 거기서 타사 선배님들의 교류. MDRT 문화는 꼭 저는 경험을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담그셨으면 하는 게 이 일을 정말 롱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그 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근데 정말 평범하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평범하게 그렇게 오래 기간 동안 멘탈이 지치지 않고 훌륭하게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교만했던 제가 너무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MDRT건 COT건 TOT건 그러한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무슨 엄청나게 대단히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어떤 강연이나 연사로 저희가 섰을 때 그 강연 같은 것들이 정말 주옥 같아요. 예. 그게 단순하게 무슨 화려한 스킬? 아니요. 엄청난 난리지?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고 그 평범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이 일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 게 MDRT 문화예요. 직장생활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대학교 선배가 이제 보험회사 원소사 매니저였습니다. 그래서 밥 먹자고 해서 이제 나갔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커피를 한 잔 또 그 사무실에서 마시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 보면 이제 원서 같은 경우는 일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진을 걸어놔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제일 잘하시는 분들 그 맨 앞에 있는 그 남자분인데 그 남자분 저분이 우리 지점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탑이다. 연봉도 탑이고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버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2억 얼마를 번대요.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보험회사가 이거 사기꾼 조직 아니냐고. 이거 고객들 돈으로 그렇게 많은 연봉을 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분이 또 때마침 그 점심 식사를 하시고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이 목발로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선천성으로 이제 그 장애가 있으셨던 분이세요. 소아마비. 그분이 1등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한번 도전해봐도 되겠다. 뭐 보험에 대해서 뭐 가치 이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했고 내가 저분보다 더 벌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제 연봉보다 3배 이상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MDRT를 목표로 잡는 건 반대고요. 저는 그게 그냥 타이틀 하나잖아요. 에이전트들이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타이틀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받는 현재 커미션, 연봉 내 연봉의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제 1억이라는 연봉을 찍었을 때 2억을 벌고 싶었고 2억이라는 연봉을 찍었을 때 3억을 찍고 싶었고 3억이라는 제가 내 인컴을 얻었을 때 5억을 벌고 싶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연봉의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모든 에이전트들이. 예. 그러면 MDRT든 COT든 TOT든 따라오지 않나요? 예. 근데 MDRT 목표를 잡으면 제가 봤을 땐 동기부여가 안 돼요. MDRT가 뭔데요? MDRT가 그 에이전트들한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거는 내 연봉이 올라가면 MDRT라는 어떤 제도 속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에 있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거지 단순하게 MDRT 나 될 거야. 아무 맹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의 목표를 잡아요.